건강 클릭 시간인데요. 보통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또 집안일이 많으신 주부님들도 어깨가 뻐근한데 자꾸 뭉치는데 돌이 들어있는 것 같아 이렇게 고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뭐 이렇게 어깨 걸리고 뭐가 딱딱하다 그래서 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실제로요 어깨에 돌이 생기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데 오늘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석회성 건염 어떤 질환입니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그 돌같이 딱딱한 건 아니고요. 어깨 안에 회전근개라는 힘줄 주위로 석회 물질이 그 침착이 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데 이 석회성 건염에 이제 그 걸리게 되면은 첫째 통증이 아주 심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오고 뭐 심하면은 밤에 그 통증 때문에 응급실까지 찾아가야 될 정도의 그런 그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 석회성 건염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겠군요. 예. 그럼 이 석회성 건염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건가요? 아직까지 그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노인분들한테 생기는 퇴행성으로 인한 석회성 건염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많이 없거든요. 주 원인은 어깨 관절 안에 혈액순환의 그 장애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이렇게 순조롭게 안 돼서 석회 물질이 혈관이 가는 그 마지막 부위에서 이렇게 침착이 되면서 쌓이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석회성 건염이 자주 발생하는 이런 성별이나 또 연령층, 직업군들이 따로 있나요? 특별한 상황보다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생기는데 남자보다는 여자분한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아마 그 여성적인 아마 그 호르몬이나 뭐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쪽에 생기면은 반대편에도 생기는 경우가 좀 흔하게 있고요. 내과적으로 당뇨가 있는 분들도 없는 분들보다는 좀 더 흔하게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지병이 있는 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군요. 특히 당뇨. 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부터 뭐 아프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고 또 진행이 되는 걸까요?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혈류 장애로 인해서 석회 물질이 침착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석회 물질이 이제 조금씩 쌓여가는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형성이 되는 시기를 우리가 이제 형성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사실 큰 통증이나 불편감은 없습니다. 이런 석회가 이렇게 많이 이제 형성이 된 다음에 몸 안에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제 제거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그 흡수기라고 하는데 보통 그 흡수기에는 혹시 그 옛날 생물 시간에 탐식작용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이런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한 탐식작용에 의해서 석회 물질들이 이제 제거가 되는데 이런 시기가 되면은 이제 그 치아까지 흐물흐물해지거든요. 이때 심한 그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석회가 있다고 해서 다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형성기 때는 심한 통증이 없다가 흡수기 때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그 시기에 따른 그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염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 이런 말씀 같으신데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고통입니까? 흡수기 때 생기는 석회성 건염의 증상은 아마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중에 가장 심한 통증이 아마 이 석회성 건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통증들이 있겠지만은 오죽하면 어른들이 그 잠을 자다가 울겠습니까? 사실 어른이 울 정도라면은 아주 큰 통증일 거고요. 새벽에 응급실 찾아가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응급실을 찾아갈 정도의 통증이니까 아주 그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이 굳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그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는 첫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탐식작용으로 인한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선생님, 탐식작용을 조금 풀어주시겠어요? 탐식작용이란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이물질이 있다고 일단 면역 그 체계에서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탐식을 담당할 수 있는 여러 세포들이 그 이물질 안에 이렇게 주위로 이게 그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탐식이라는 건 먹어서 흡수를 해서 분해를 시키는 그런 건데 우리 몸 안에
그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아하. 이런 세포들의 그 작용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염증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환자 본인은 그걸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병균 같은 것들이 침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예. 그런 그렇죠. 병균들 예, 제거 그런 것들이 다, 세포들이 예. 대체 뭐야? 그래서 제거 작업을 하는데 이때 염증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종의 조그만 전쟁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래서 아프다는 예. 거군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진단을 해야 또 제대로 예. 치료도 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두렵잖아요. 걱정되시고.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석회성 원염 자체는 엑스레이상에 보이기 때문에 진단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네. 잠깐 준비한 엑스레이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건 일반적인 엑스레이 촬영을 한 그 사진인데 이게 원 안에 빨간 원 안에 하얀 부위가 혹시 보이시나요? 아, 조그만하게. 예, 하얗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석회성 원염을 진단할 수가 있고요. 저렇게 작게 있어도 굉장히 아파요? 이건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한 3cm 정도 길이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형성기하고 흡수기 때 좀 다른데 그림에 보시면 이제 아주 얇게 꼭 구름같이 보이는 부위가 있거든요. 끝부분이요? 이때가 흡수기가 되는데 오히려 아까 하였을 때보다 지금 구름같이 보였을 때가 통증이 더 심한 그렇군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요즘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런 근골격계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단할 수가 있는데 원에서 보이는 하얀 동글동글한 것들이 석회가 되겠고요. 아, 보이시죠? 이렇게. 예. 또한 MRI를 통해서도 이제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MRI까지 촬영하는 경우는 석회성 건염에 대한 진단보다는 동반된 다른 문제가 있을 때 확인하게 되겠고 대부분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거의 다 진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고통이 따르니까 생활에도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요. 빠른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치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치료를 하게 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치료 목표를 정하게 되는데 첫째는 심한 통증을 해결하는 거고요. 통증만 해결해서는 또 이제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석회 물질을 제거하게 되는데 통증은 주로 이제 약이나 우리 이제 주사를 통해서 하고 제거하는 거는 비수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체충격파가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부셔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잠깐 보시면은 네. 대부분 이 석회성 건염은 약만 가지고는 통증 치료가 좀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직접 그 염증 있는 부위에 이제 스테로이드나 이제 소염 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체충격파 치료가 있는데 요즘에는 체충격파 치료가 이제 워낙 그 치료 효과가 좋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하지 않고 예. 체충격파를 이용해서 수술하지 않고도 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좀 네.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사진 전후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원 안에 하얀 부위가 이 석회 물질이 지금 잔뜩 끼어 있는 거거든요. 네. 옆에 있는 것은 말끔해졌네요. 체중격파 치료를 하고 석회 물질이 다 제거가 된 그런 그 사진이 되겠는데 이제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좀 해피하게 좋아지는. 이제 잘 나신 그런 예가 되겠죠. 근데 비수술적인 요법이고요. 네. 그렇다면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수술하게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흡수기하고 이제 형성기 차이가 있는데 예. 그 상황에 따라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처음에 이제 진단을 내렸는데 석회 물질이 너무 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데 네. 과거에는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절개를 이용한 그 제거 수술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절개하지 않고 관절경을 이용한 그 수술을 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오늘 뭐 정말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깨 이유 없이 아프신 분들, 왜 그런가 이유를 좀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끝으로 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수술한 동영상 한두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관절경 수술을 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석회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 이 그 동영상은 이제 그 형성기 때의 사진이 되겠고요. 통증이 아주 심한 흡수기 때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치약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저게 나와줘야 이제 건강해지는 흡사하게 거예요. 이제 고름이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염증 세상에.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염증인 거예요. 석회로 인한 이제 그 염증입니다. 예. 대부분 이제 그 환자분들이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그 병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석회성 건염이 의심이 되는 분이라면은 예. 네. 가까운 그 병원에 방문하셔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가지고도 충분하게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하셔서 병이 악화되는 걸 좀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오늘 건강 클릭 네. 시간에는요, 극심한 고통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많은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용 원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